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정부는 훨씬 더 개혁적이고 훨씬 더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다라고. 예,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박용진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저희 뉴스쇼에 이제 패널로 나오실 때는 정말 매주 우리가 한 번씩 얼굴을 봤었는데. 그랬죠. 경선 나가시면서부터 우리가 뜨문뜨문 봐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왔더니 아까 대기실에서 엄청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님, 지난주에 출판 기념회를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더라고요. 근데 조연이 주연보다 더 빛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예. 지금 조연이라고 하신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 나타나시면서 그러니까요. 하객이 오셨는데 그 하객이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날까지만 해도 어쨌든 민주당의 작전은 뭐 어차피 결합은 하실 것 같은데. 어디와? 국민의힘의 선대위와 결합을 하실 것 같은데. 같은데 최대한 늦춰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 작전이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먹히나 했는데 정광석과 같은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박용진 의원께서 마이크에 대고 했던 얘기가 화제가 됐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혜를 보여달라 그러셨나요? 필요로 한다 그러셨나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김종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지는 마십시오. 민주당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석들을 많이 했고 예. 실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또 송영길 대표하고도 친하고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여전히 소통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민주당과도 얘기가 잘 통한다. 민주당에 가도 언제든지 자기 할 말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안부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 보시는 지금의 판세, 대선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열 정비, 진검승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 선출하고 내부적인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내부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끝났죠. 아하. 그리고 한 차례 꿀렁거림도 있었고 양쪽이 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검승부 양쪽이 진영을 다 갖추고 대평원에 이렇게 마주선 듯한. 하하. 그리고 뭐 독수리 한 마리 싹 지나가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딱 그 시점이고요. 아직 뭐 여론조사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미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 선거를 없습니다. 여러 번 치러보셨잖아요. 여러 예. 번 지켜봐 오셨잖아요. 지금 한 92일 남았죠. 예. 92일 남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지 지금까지는 큰 의미 없다.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조사들인데요. 국민의힘 경선 직후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심한 내홍을 겪었기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이유로 분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내부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저는 주핵관이라고 부릅니다. 주핵관이라는 게 무슨? 주접을 떨었던 윤의 핵심 당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김종인 주접 위원장의 떤다고 표현이에요. 하셨던 그 표현. 김종인 주접 위원장이- 떨었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주핵관들. 이분이 물러나거나 인사 조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암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단순한 입방정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과의 근본적인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수적인 정당의 김종인이라고 하는 진보 혹은 중도 성향의 진보적인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시는 분,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충돌하거든요.
철학이 충돌한다. 예, 그래서 이 이른바 이런 주접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그 김종인 위원장 표현대로 주접이 벌어졌을 주접 때, 상황이 벌어졌을 네, 때, 그 상황에서 당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접 쪽에. 예. 아, 그렇지. 저 와서 뭐 하겠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상황 벌어지면은 다 정리하고 관리할 거다라는 게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 중 설명이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의 희망사항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는 선출직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여야 돼요. 정치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남의 머리도 부족해서 써준 대로 읽어야 되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상황을 장악하거나 미래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결단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빨리 토론하자. 법정 토론 3회 말고 더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선대위발 쪽 출범식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무슨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고 반문재인만 있고요. 공약은 없고 정권 교체 구호만 남발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알겠어요. 그 문재인 정부 싫은 건 알겠는데 다음 5년 대한민국의 향후 50년을 책임질 다음 5년을 끌고 나갈 당신의 비전은 뭐야? 듣고 싶죠. 근데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보고 좀 링에 올라와라 이러는데 링에 올라오려고 하질 않죠. 근데 어차피 올라와야 돼요. 근데 권투를 아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권투는 외롭게 상대와 나 둘만 있지 예.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너가 있어봐야 링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못해요. 주먹을 날리고 주먹을 맞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그렇죠. 김종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트레이너가 있다 치더라도 네. 밖에서 최종적으로 수건 던지는 일밖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링에 올라가면. 예, 그럼요. 그래서 빨리 링에 올라가서 1대1 진검승부를 하자. 미래 비전을 놓고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쑥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남의 머리를 빌리는 것도 모자라서 써줘야 되는 후보다. 이게 확인이 되면 저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토론 20번이나 했다. 근데 무슨 토론을 두려워한다고 무슨 토론을 못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다 아전인수예요. 보면 시간 끌기는 잘하시잖아요. 그래요? 엉뚱한 소리하고 딴 소리하고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그거는 이른바 네. 축구로 치면 빗장 수비, 권투로 치면 클린치 작전인데 그 빗장 수비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클린치 작전도 실력 있는 선수가 하는 거지.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빗장 수비 한다고 질질 끌면 그걸 침대 축구라고 그러거든요. 침대 축구. 요즘은 네. 그거 퇴장당해요. 이게 실력도 없고 자기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토론에 나와서 거의 사실상 1대1 상황일 텐데 거기서 막 말 피하고 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박용진 후보 경선 후보실 때 예. 윤석열 후보와 붙어서 토론을 하면 나는 1시간 안에 미천을 미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붙으면 얼마 걸릴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사이에 조금 늘었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오시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노선, 교육 개혁에 관한 이야기 이런 등등의 정말 중요하고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공부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30-40분 정도 얘기하면 박용진이 얘기하던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써줘야 하는 정치인의 차이가 저런 거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지금 토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아마 이 지금의 판세도 바뀔 것이다.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 행보에도 요즘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 우선 선대위를 확 바꾸는 이제 쇄신 작업을 마쳤고
정책 제안했던 것들 중에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뭐 과감하게 철회를 했고 또 하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벌써 몇 번을 공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소상공인들을 불러서 코로나19 피해 상황 전해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옆에다 도표를 놓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개인의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셌어요. 네. 이재명 정부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눈물 짓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이슈에 대한 사과도 그렇고 이 정부의 코로나 지원에 대한 비판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정부 비판,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국민들이 후보를 보기 이전에 당에 대한 집권 정당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계시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내로남불, 위선의 정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야당일 때 내세웠던 고위공직자들의 5대 기준, 인사청문회 7대 기준 이런 등등은 다 우리가 야당일 때 만들었던 건데 왜 당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여당 되더니만 사람을 쓸 때 자기들이 내세웠던 기준도 못 맞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상당히 강한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로나 상황에서의 서민 경제와 관련돼서 부족하다. 라고 하는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데 후보가 지금 양쪽을 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로남불, 그다음에 민생 경제 챙기기 두 가지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보수적인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비판해 오던 겁니다. 이 부분을 보다 강력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그런 지지층의 동의도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이제 사과에 대해서 추미애 전 대표는 또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조국 장관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가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아직도 좀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방향 전환을 하려 보면 이런저런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게 민주당이 변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그 최종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누구 개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주셨던 그 무한한 신뢰에 어떻게 보답하느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겠어요?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하고 또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 내부의 어떤 단결과 의리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싫어하는 검찰 공화국이 와요.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가야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도 나를 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강을 건너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강을 건너달라고 그런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후보가 그런 제3, 제4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조국 장관 이슈, 이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사실상 대선 승리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강 건너. 국민들은 내로남불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당의 강성 지지층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필수적이다 하면은 동의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내부적인 정치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나라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중요한 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저를 비롯해서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부터
이런 얘기들 해오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대위는 지금 쇄신을 했는데 어떻게 네. 그 변화는 좀 느껴지세요? 확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까? 일단 일단 좀 빠르게 일사불란한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의 좀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함익병 원장 논란도 있고 뭐 이랬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 정치권의 인재 영입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육성하고 또 기회를 주고 키워야 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정당에게 국민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수십억씩 그렇죠.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때 되면 우리가 살을 못 켰네 그러면서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 국민들도 좋아 보이지 않으실 거고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벤트 경쟁처럼 돼서 네. 양쪽 다 계속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 정치의 그냥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김병준, 김종인, 김한길 삼각편대 이렇게 표현도 하고 물론 김종인 위원장 원톱입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갈등 끝에 극적으로 합류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잘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출범식에서도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그런 것도 있죠. 그 희망사항 어제 출범식에서도 뭐 김종인 대표하고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하고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 이게 또 화제더구만요. 좀 악수도 하고 그러시지. 그런데 저는 여기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까 주전 말고 파리 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파리 때 얘기를 또 언급을 했던데 중요한 건 맘모스 털 때문에 파리 때가 모였던 게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뭐라 그랬냐면은 매머드의 수염을 털을 다 깎고 났더니 깎았다. 이 얘기 이제 파리 때 쫓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찢으러 가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SNS에 쓰셨어요. 근데 파리 때 쫓다가 시간 다 보내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파리 때 습성을 아시겠지만 무슨 냄새가 나니까 그리 모이는 거거든요. 파리 때가 괜히 모이질 않아요. 털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맘모스든 코끼리든 사자든 간에 거기에 냄새가 나고 빨아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이는 건데 지금은 손을 한번 휘젓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복귀하면서 쭉 손을 한번 휘저었는데 파리 때라고 하는 게 손을 한번 휘저으면 일단 흩어져요. 그러나 다시 모입니다. 근데 이 파리 때의 냄새 진원지는 윤석열 자신이에요. 무언가 권력을 농단할 수 있고 자리를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 파리 때들이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무능과 윤석열 후보의 이런 권력농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그 틈새가 파리 때가 모이게 하는 일이라고 그런다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 파리 때 쫓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나누도록 하죠. 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